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이 많은 종목들을 다 한 번씩 다뤄볼 건데요. 다 추천주에 그동안 있던 종목들이고, 혹시나 이제 이 방송을 보시기 전에, 제가 바로 앞서 찍은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보시면 혹시 제가 여기에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나, 그리고 큰 시장의 틀을 잡는 그런 내용들 아주 알차게 준비해놨기 때문에, 혹시 못 보셨던 분들은 그거 먼저 보시고 오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준비해서 또 가져온 자료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헬릭 스미스가 일단 첫 번째 주인공인데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1년 전에부터 시장의 신뢰를 지켜오면서 지금의 재평가를 받는 시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임상오염 쇼크 때문에 헬릭 스미스가 뭐 연일 하한가를 맞다가 갑자기 임상 성공이라고 나왔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상은 원래부터 투트랙이었거든요. 근데 워낙 임상 그 모수 자체가 여기가 훨씬 컸었고 임상 실패 여기 이것만 부각되면서 하한가를 쳤었지만 결과적으로 투트랙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임상 대상이 좀 적긴 했지만 그래도 효과적으로 나오면서 효과가 있다고 나오면서 지금 완전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3-2상을 예정 중에 있는데 3-2상 후에 FDA 허가 신청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2021년부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아주 우량 회사로 거듭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장에서 다른 몇몇 그 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그 불신라젠 같은 종목과는 다르게 사실 꾸준히 연역이 오래된 회사로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와줘야 바이오 업계 전반적인 그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방송을 통해서 이런 회사들이 홍보가 될 수 있다면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회사가 당장이라도 뭐 FDA 허가 신청을 낸 다음에 상용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뻥튀기를 할 수 있겠지만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충분히 어떤 시장에서 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시간을 벌면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방송했던 내용들을 어저께 또 재조명해 드렸는데 세계 1등이 될 확률이 무려 80%입니다 하고 제가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초짜 때 뭣도 모르고 이렇게 질러댔었는데 결과적으로 1년 뒤에 봤더니 이 내용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근육 주사, 정맥 조사가 아닌 그 우리 링겔 맞듯이 정맥 조사가 아닌 피부에 피하 지방에 직접 놓는 근육 조사를 통해서 혈관과 신경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체계적으로 아예 그 본연의 그런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당뇨병계의 혁신 DNA 의약품을 표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미국에서 첫 번째 3상에서 약물 투여해놓고 기다리는 중이었다라는 부분이 1년 전에 나왔던 내용이고 그게 지금 19년 하반기이긴 하지만 1차 데이터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년 중에 3-2상이 임상 완료 시에는 실질적으로 허가, 그 다음에 판매까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파이프라인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이 루게릭병,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이 이게 사실 보험 가입할 때 그 희귀병으로 분류되는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많이 꺼려하는데 이쪽 부분에서도 개발 완료 목표로 파이프라인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그때 방송상에 말씀드렸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아마 재밌으실 겁니다. 뭐 알고 투자하시는 게 더 재밌잖아요. 물론 수급적으로도 지금 워낙 그 시장의 핵심이긴 하지만 그 부분들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일단 오래됐어요. 회사가 오래됐고 2005년에 상장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큰 어떤 이슈를 받지 못했지만 보통 신약이 10년 주기로 많게는 15년 주기로 개발되거나 또 실패하거나 하는데 많이 신약 개발을 못하고 다 바이오 시밀러 쪽 하는 이유가 이게 보통 1,000억 가까이 이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성공하지 못한다면은 사실 거의 개발 매몰 비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주 좋은 시장의 분위기, 그다음에
이런 신뢰를 주면서 계속해서 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바이로메드 헬릭스미스한테는 아주 큰 어떤 그런 좋은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VM201을 또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당뇨병계에 처방되는 진통제는 일시적인 통증 완화 효과만 있고 심지어 부작용도 있고 심지어 일주일에 3, 4개 진통제를 동시에 먹어야 돼요. 근데 맞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VM20이라는 이 핵심적인 신약은 한 번 투여할 때 9개월 이상 약효를 지속할 전망이다. 그것도 심지어 링겔이 아니라 피부에 집에서 직접 놓을 수 있는, 그래서 시장을 2~3배 확대시킬 모멘텀도 충분하고 지금 현재 진통제는 연매출 5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약은 이 기술이 그래서 그렇지 보통 제조 비용은 별로 안 들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은 그런 특징이 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40%, 50%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시장에 또 그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히나 이 약 잘못 먹었을 경우에 이런 부작용들을 지금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걸로 고통받는, 물론 상업화 목적이긴 하겠지만 어떤 시장의 이런 환자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아주 기대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3상에서부터 지금 3- 이상이죠. 허가 판매까지는 3상 보통 3상 회사가 50% 정도의 성공을 하는데 지금 3- 이상 성공했을 경우에는 80%까지 FDA 승인, 그 다음에 시판까지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다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게 1년 전에 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행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 감사한 회사다. 이런 회사가 많아져야 사실 우리 개인들이 바이오 투자를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2021년부터 매출이 발생되겠지만 아주 엄청난 회사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응원하고 2019년은 이제 웃기죠. 제가 이렇게 따로 했었는데 삼상 중간 결과 기대 가능. 내용들이 다 지금 1년 뒤에 보면 재평가 될 수 있어요. 약품 판매 기대 가능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능하고 근데 주가는 낮은 부분에 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작년 2018년 11월에 방송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지금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아주 버라이어티한 지금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도 10만 원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여력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뭐 지금 한동안 하한가 맞을 때는 좀 분위기가 싸했지만 거래량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여기 비해서 공매도도 많이 줄어들고 내용들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단타 치시는 분들은 오늘 아마 물리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단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2분 그리고 5분 봉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2분 내에 다 쇼부를 보는 또 그런 저만의 투자 법칙이 또 여러 방송 보시면 아마 여러 전문가들 혹시 뭐 그런 방송 하시는 분들의 노하우가 있을 텐데 무조건 배척하는 것보다는 이제 본인들의 맞는 또 그런 봉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15분 봉 보시고 어떤 분은 뭐 5분 봉, 10분 봉 보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단타 할 때는 2분 봉을 위주로 봅니다. 그래서 청급 잘 맞아 떨어져요. 보면은 2분 안에 쇼부 나오고 빠지고.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는 혹시 단타 치시는 분들은 오늘 2분 안에 쇼부 보라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물리신 분들은 앞에 내용 보시고 판단하셔서 그냥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불신라젠 시장에 믿음을 주지 못해서 고통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뭐 만회하려고 하고 있지만 신라젠, HLB 오늘 또 그런 종목들은 헬릭스미스의 가이드 역할로서 충분했고 사실상 바이오 업종이 죽지 않고 오늘 살아나면 뭐 계속 힘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도. 신라젠 사신 분들은 정말 회사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철저히 이렇게 수익 목적으로 하셨다라고 판단되고 또 언제 또 검찰 조사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언제 갑자기 정지당하면서 상폐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라젠 쪽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또 2분, 5분 뭐 하면서 또 쇼부 보고 금방 빠졌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또 마지막 불꽃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상폐당하면 정말 돌이킬 수 거래 정지당하는 순간 혹시 당하고
당해보셨던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거래 정지 당할 때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분명히 리스크 관리 쪽은 기본적으로라도 하시고, 자, 수급을 보시면 일단 어저께 뭐지? 이게 어저께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저께 거네요. 자, 기관이 440억, 그 다음에 연기금이 400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일단 시장을 받쳐주는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되었고, 오늘도 시장을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300억 가까이 연기금이 받쳐줬고, 물론 이제 개인들은 매도. 왜냐면 뭐 무서웠거든요. 어저께 저는 상승으로 베팅했지만 사실 2020선에서 그 지지 근처에 있는 그 숫자에서는 정말 사실상 엄청 공포스러운 시장이 아니었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 공포에 살아. 정말 말처럼 안 되지만 그 공포에 살아는 내용이 분명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전화가 와서 지금 흐름이 끊겼는데 죄송합니다. 자, 어저께 말씀드렸던 연기금이 샀던 종목은 기본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 제가 앞선 방송에 추천드렸던 전기, 전자, 셀트리온, 아모레, LG는 아니네요. 현대모비스 다 있습니다, 여기. 특히나 아모레 퍼시픽은 정말 대박주예요, 지금 흐름상으로서. 그래서 어저께 연기금이 샀던 종목들 대부분 다 상위에 다 있습니다. 어저께 추천드렸던 SDI도 여기에 있고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모비스. 기본적으로 연기금이 사고 있는 종목들을 잘 보시면 시장의 흐름이 눈에 보이는 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천억 들어왔던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은 레버리지. 저 보세요. 이게 어저께 제가 코스닥 쪽에 힘을 주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레버리지 들어오면서 시장에 또 그런 한 축을 담당했었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셀트리온, LG전자, 삼성전기, 선물 인버스까지 있습니다. 시장에 확실히 그런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면 잡주로 10번 중에 9번 실패하시잖아요. 근데 대형주 사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흐름 보시고 투자하시면 손실 보기가 힘들어요, 진짜. 뒤에 종목들로 한번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봤던 종목들, 오늘 또 기간 보시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SDI, 모비스, 아모레 퍼시픽. 이렇게 큰 자금들 가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빠지겠습니까? 전기. 매번 그 종목이거든요. 때문에 빠지면은 사고입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은 다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이잖아요.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 SDI. 어차피 2차전지 말씀드리면서 중국과 미국 협상 분위기에 따라서 아주 힘주어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종목을 가볍게 좀 보시면 삼성전기 추천드리고 나서부터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11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뚫고 나면은 올라갈 것이다.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200에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오는 요 핵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 강하게 뚫고 오는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 어설프게 걸려있는 것들은 분명히 빠질 가능성이 큰데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오는 것들, 지금에서 이제부터는 신의 영역인 거죠, 사실. 그래서 전고점 위주로 봐야 되는데, 지금 흐름상으로는 완전히, 지수가 2020선에서 얼마나 더 빠지겠느냐라고 봤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이었다. 라고 보여지고, 보세요. SDI 같은 것도 정말 저점에서 잘 잡았죠. 시장에서 다들 무서워하고 외면할 때 저평가된 가치주를 어떻게 찾느냐는 앞에 연기금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5만원 근처에 있는 삼성전자, 8만원 근처에 있는 SK 하이닉스를 살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은 나아질 이런 우량주를 살 것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 템포를 죽이고 생각을 하면 좀 눈에 보인다는 측면입니다. HLB도 오늘 이제 2분 그리고 5분 안에 다 쇼분하고 하루 종일 힘들어하게 만드는 그런 시장 모습이었고, 단타는 2분, 5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잘 맞는 것 같아요. 뜬금없이 HLB가 나왔고, 셀트리온도 지금 우리 아까 1부에서 말씀드렸던 18만원 고점 부근에 있다라는 부분. 지금 혼자 1시간 반 동안 떠드니까 좀 머리가 아파서. 그리고 셀트리온 18만원에 대한 고점 이야기는 이제 늘 존재하는 셀트리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대차장고 때문입니다. 대차장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이제 그런 8월달부터 계속해서 늘고 줄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18만원에 대한 전 지지선, 그리고 현재로서는 저항선, 분명히 이익은 많이 나셨을 텐데 청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기전자 업종에 기관들이 힘실어서 들어온 거, 의약품 쪽에 외국인들이 힘실어서 들어온 부분을 체크하시고, 이 보세요. 반대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만 열의 9은 개인들이 실패한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다 같은 트렌드가 눈에 보이는 트렌드는 속임수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빠졌을 때 유심히 보셔야 돼요. 올랐을 때는 잘 팔고 현금만 만들어 놓고 시장이 빠졌을 때 큰 시장의 기대 전적에 뭐가 있는지, 앞으로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할 건지, 중국이 무너질 건지, 미국이 무너질 건지 아닌 것 같은데 이때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기초적인 투자 패턴인데 개인들은 좋다더라, 눈에 들어오는 오르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늘 보시기 때문에 실패하는 확률이 꽤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관들, 외국인들 지금 관심 있는 종목, 관심 있는 업종들은 정해져 있다. 어저께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보시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정해져 있는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수급이 어디로 가고 있는데 내가 그 수급에 자금이 들어있는지, 아니 엄한데 지금 또 아직도 KB금융을 담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저께 이제 외국인들 이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 중에서 영진약품 그리고 재평가,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담아서 지금 한번 재평가에 대한 내용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영진약품 다행히 오늘도 1.2% 오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또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영진약품도 지금 기관이 매수세가 엄청나게, 외국인 매수세가 엄청난 와중에 기관도 계속해서 담고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많이 줄여놨고 거래량도 많이 늘었고 개인들은 눈치를 못 채고 있고, 지금 영진약품이 문제가 아니라 헬릭스미스, 바이오로메드, 신라젠, HLB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외면당하고 있는 우량 가치주를 또 담아야 되는 그런 숙명이 있죠. 어저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대차 잔고가 많이 감소하면서 지금 상승에 대한 그런 기틀은 마련해 두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실적 부분인데, 2018년 기저효과로 실적이 꼬꾸라졌지만 2019년도에 예상 수익을 보시면,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우상향하는 그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실적 부분이 지금 시즌이다 보니 이 실적주에 대한 그런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상을 준비하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다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기저효과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적주 두 번째 실적주 실리콘웍스입니다. 오늘 실적주 삼성전자가 실적이 그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7.5조 수준보다 7.7조로 고평가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는데 1.5% 오르면서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는 실리콘웍스입니다. 대표적인 실적주 KMW, 또 오늘 삼성전자가 해준 역할이 많아요. 지금 저희 방송은 대부분 실적주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세요. 이거 지금 KMW인데 계속해서 투자의 어떤 실패를 맞이하다가 매출액은 물론이거니와 영업이익이 대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금 이렇게 수직 상승하고 있잖아요. 차트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실적주죠. 서진 시스템도 오늘 삼성전자 역할, 사실 지수 오른 것보다 많이 오른 것들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죠. 당연히. 실적주가 분명히 지금 시즌 삼성전자가 신호탄을 잘 열어줬어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5%나 오르면서 일단 한 번의 우려를 씻어내는 그런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서진 시스템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2019년 영업이익도 18년 대비해서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매출액 증가폭보다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한 부분이 또 비용 관리를 잘 했다라는 부분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주 위주가 오늘 많이 올랐어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어저께 추천드리고 나서 200일선 근처에 계속 있긴 해요.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올랐다 빠지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실적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렸지만 꼭 제 특집 방송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로 특집을 준비해드렸던 게 있는데 이런 실적은 지금 현재 주가로서 앞서 보셨다시피 이만큼 올라도 모자랄 판에 200일선에 다시 회귀해 있어요. 지금 수급적으로 외면받고 있는데 하반기에 해외 수주가 많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내년 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놓치지 않고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코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200에선 추천드렸었죠. 200에선 여기서 한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기다리시면 200에선까지 오면 사자. 오늘 딱 200에선 찍고 반등하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사신 분이 몇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댓글을 봐서. 코엔텍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아주 좋아질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특집도 준비해드린 게 있기 때문에 내용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참고로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시장 점유율 높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률 높고 좋은 점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꼭 방송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모레포시픽은 어지러워라. 아모레퍼시픽은 손실 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야 돼요. 이거는 13만원 후반대부터 추천드려서 지금 안 오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수익 나셨던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 이렇게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빠져봤자 12만원의 강한 지지선이 있고 구름대 안에 일단 진입해서 구름대 하방을 지지선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은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앞으로도 조금 더 버퍼가 있죠. 그냥 계속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NC스포츠도 우리 추천주 중에 특집으로 준비해드렸던 무슨 제가 미니 시리즈 만드는 사람 같아요. 200일선에서 딱 찍고 반등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1타적으로는 121선이 지지, 그 다음에 일단 구름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목 하단에서 2차 지지, 3차 지지까지 200일선 뚫는 적은 없잖아요. 지금 1년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기본적으로 우량주고 기본적으로 그냥 빠지면 들고 가는, 빠지면 사는 그런 종목입니다. 많이 빠졌죠. 차트상으로도 저점이고요. 이렇게 보시고 이거 어저께네요. 어저께 추천드렸는데 오늘 또 올랐네요.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대단한 거를 막 사기꾼처럼 말씀드리지 못해도 아마 오래 보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겠습니다. 보시고 하나 안 오른 종목이 알테오젠입니다. 이게 진짜 저는 4만원에 못 팔았어요. 제가 4만원을 그렇게 말씀드려 놓고는 35,000원에 사가지고 4만원에 팝시다 해놓고는 4만원에 못 팔았더니 결국 고점 찍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알아서 잘 판단하셔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는 4만원에 못 팔았지만 여러분들은 잘 파시라고. 못 팔았더니 또 일 좋은 장에 4%나 받았습니다. 짜증나요. 비중이 생각보다 큰데 손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욕심을 부렸더니 또 이 모양이 이 꼴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시고 이 원칙을 잘 지키시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나 오늘 이런 좋은 장에서도 수익이 많이 나지 못하셨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또 기회는 늘 오고 우리한테 또 제가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부분 하락할 때 사는 그런 기회는 분명히 10월 달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말씀드리는 순간 딱 지금 10시가 됐는데 아무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한글날도 잘 보내시고 다음에도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